소화 관련된 문제가 있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복통, 만성 두통, 만성 피로, 무기력증, 염증성 질환들, 면역과 관련된 질환들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영상을 꼭 봐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다이어트를 연구하는 최겸입니다. 밀가루 음식은 참 맛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밀가루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세간에는 밀가루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지금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밀가루를 먹으면 안 된다, 몸에 나쁘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소수의 사람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밀가루는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우리는 조금 헷갈립니다. 밀가루를 먹어도 괜찮은지 안 되는지.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밀가루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결론이 명확하게 설 겁니다. 밀가루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선 글루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밀가루 안에는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라고 하는 단백질 성분이 있어요. 이 밀가루에 물을 첨가하고 물리적 작용을 하게 되면 반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안에서 어떤 점성이 있는 물질인 글루텐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글루텐이란 단어에 글루, 풀이란 단어죠.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접착시킬 때 쓰는 끈적끈적한 성분의 물질입니다. 이 글루텐의 끈적끈적한 점성, 그 특징 때문에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고 쫄깃쫄깃한 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모든 식품에서 글루텐과 밀가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수와 라면과 같은 면 요리, 빵 또는 빵을 활용한 샌드위치, 피자, 또 대부분의 과자들, 밀가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셀리악병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셀리악병을 가진 사람들은 밀가루 섭취했을 때 장을 중심으로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고 염증 문제, 면역 문제, 뇌기능이나 운동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나아가서 영양소를 흡수하거나 비타민을 흡수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글루텐 민감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글루텐 민감증이란 셀리악병 정도까지의 증상은 아니지만 글루텐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의 문제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셀리악병이나 이 글루텐 민감증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제대로 알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에 네덜란드에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케입니다. 그는 당시에 셀리악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전쟁 중에 셀리악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현저하게 낮아진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죠. 그건 바로 밀가루 많이 못 먹게 된 거예요. 전쟁통이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게 어려워지고, 그리고 빵을 굳이 시간 내어서 굽는 게 어려워지겠죠. 밀에서 감자로 주식이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에 밀가루가 안 받았던 사람들이 그 문제가 현저하게 떨어진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먹을 게 다시 풍부해졌을 때,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주식인 빵을 다시 먹게 되었을 때 이 문제가 다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디케는 당시 연구진을 모아서 이걸 다루기 시작했고, 1950년대에 영국에 있는 연구진들과 함께 장 점막의 샘플을 연구해서 밀에 들어있는 글루텐과 셀리악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1950년대에 우리 인류는 셀리악병이나 글루텐 민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밀가루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실은 현재 밀가루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밀가루 섭취를 옹호할 때 사용하는 근거이기도 해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되지 나머지 건강한 사람들, 일반인들이 굳이 글루텐이나 밀가루를 끊을 필요는 없다고요. 과연 이 문장은 사실일까요? 2000년 란셋지에 중요한 아티클이 하나 실립니다. 알레시오 파사노 연구진은 글루텐, 조눌린, 그리고 장내 투과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시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 파사노라고 하는 사람이 글루텐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연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인터뷰를 보면 이 사람도 예전까지만 해도 셀리악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문제가 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런 글루텐에 대한 민감증이 어떤 일반적인 식품 알러지 반응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연구를 하면서 이 글루텐이 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Because that is the reason why gluten is so toxic. Being so elastic and so unique as a protein cannot be digested. So again, I don't want to go in technicalities, but imagine a protein as a sort of pearl necklace. Each of these pearl is a basic component that we call amino acids. Any protein that we put in our mouth, in order to make use of it, we need to break the necklace first, cut in pieces, and then peel one amino acid at a time so that we can bring it in. We can do this for each protein that we put in our mouth with the exception of this one here. Due to strange composition, the best that we can do is to break it and make pieces. But we cannot completely dismantle, gluten in a single amino acid. When I say we, I mean human species, all of us. We don't have, in other words, the seizures that technically are called, enzymes, digestive enzymes produced by the pancreas or by the intestine to do this job. We don't. Now, it's also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instigation of an immune response, in other words, when the immune system sees an enemy and start to really fight and create this collateral damage that we call inflammation, it's mainly instigated by proteins or piece of proteins. So the fact that gluten cannot be completely digested and will have the capability to, through these two pieces here in blue, to make the intestine leakier, it's a great instigator of inflammation. That's what it is. And again, it will be seen by the immune system as an invader that can create danger. And the immune system goes all in to get rid of it.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게 몸 안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진짜 몸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선 우리 어떤 소화관, 특히 소장을 통해서 흡수가 돼야 돼요. 되게 많은 영양소들이 소장벽을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이 소장은 어떤 관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그 표면이 촘촘한 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긴밀결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소장을 생각할 때 어떤 딱딱하고 막혀있는 벽이 아니라 되게 부드럽고 열리고 닫히는 문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 소장 벽을 따라서 되게 많은 문들이 있고 그 문 앞에 문지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 문지기들은 우리 몸 안에 필요한 물질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고 반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물질들, 유해한 독성 물질들, 소화가 덜 되는 음식물들 또는 박테리아나 세균들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그런데 글루텐이란 물질은 이 장벽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요. 가장 먼저 글루텐에 들어있는 글리아딘이 소장벽의 수용체에 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에서 조눌린이 만들어지고 분비되는데요. 이게 소장벽의 긴밀 결합을 느슨하게 만들어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그 구멍이 커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물질들이 몸 안으로, 그러니까 혈액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온 침입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 면역 반응이 우리 전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과해지면 뇌나 또는 다른 세포들의 손상이 생기고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들의 교란과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 조눌린을 중심으로 한 반응의 본질은 장 투과성 증가, 유해 물질 유입, 그리고 면역 시스템 교란입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건 건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글루텐 민감증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될까입니다. Now, disclaimer. This happens in everybody. As a matter of fact, everybody that eats gluten will have a leaky gut. So you eat gluten, gluten is digested, incompletely. We release this molecule zolanine that will open this gate in between cells, and gluten will come underneath here. Now here, 여기서 우리는 설탕 섭취가 당뇨를 유발하고 흡연이 폐암을 유발하는 것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두 번 담배를 핀다고, 한두 번 설탕을 먹는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1, 2년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보통 문제는 몇 년 이상, 수십 년 반복되면서
몸 안에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내는 문제가 커지고 몸이 더 이상 못 견딜 때 어떤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글루텐도 같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셀리악병 환자와 달리 이 한두 번의 어떤 장내 투과성이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물질들을 한두 번만 먹지 않아요. 1년에 최소 365번, 수십 년이면 수만 번을 먹습니다. 이 현상을 우리 주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젊었을 때까지만 해도 밀가루 음식을 잘 먹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밀가루 소화가 안 된다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옛날처럼 밀가루가 안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몸이 더 이상 그걸 처리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저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혹시나 지금 밀가루 드시고 계시다면 딱 한 달만 끊어보세요. 다른 것도 놔둬도 괜찮으니까 밀가루만 끊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호르몬 연결막 모델에서도 문제가 되는 음식들이 이 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살이 찌고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앞쪽에 있는 문제 유발 음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설탕과 액상과당이었고, 오늘은 밀가루, 글루텐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선 설탕과 밀가루 못지않게 우리가 반드시 끊어야 되는 문제의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다이어트계 마이클 조던이 되고 싶은 남자 최겸이었습니다.